안녕하세요. 제7장 이비즈니스 구현 기술 강의를 맡은 최지훈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날도 풀리고 엄청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사태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가에서 조치나 학교에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저도 한 학기 한 번은 꼭 만났으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들도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즈니스의 구현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배워볼 거고요. 사실 이 비즈니스 구현 기술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생소하기도 할 수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구현 기술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비즈니스나 웹 비즈니스나 모바일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시장에 나가셨을 때 아니면 회사에 가셨을 때도 꼭 한 번은 마주하게 될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일을 하는 순간에서 아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순간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 사람과는 일을 하는 숙련도의 차이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장이고요. 그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가면서 한번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어떻게 여러분들 사회에 밀접한지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목차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마크업 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세 번째는 그래픽 기술, 네 번째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업 언어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요즘은 뭐 사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데 뭐 메일을 안 쓴다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뭐 인터넷 비즈니스 쪽에 특화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영업 쪽에 할 거다 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이 비즈니스 세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 좋은 순간이 될 겁니다. 이 7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페이지를 보면은 웹이란 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웹이란 게 있고 그 웹을 구현하는 데는 사실 어떠한 많은 기술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그걸 통신하기 위한 규약도 있었고 그 규약들은 프로토콜이란 말로 불리기도 한다. 라고도 저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다. 라고 했던 게 저번 장까지였고요.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을 보는 순간, 아니면 웹을 구축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순간, 뭐 나한테 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앞에 당면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직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번 장을 들으시면 어떤 걸 이해하실 수 있냐? 이런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구축할 때,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축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의 일을 해야지까지 생각해서 이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면만 말씀드리면 웹사이트 구축 면에서만 봐도 여러분들의 일의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의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장에서는 웹사이트 구축에 관한 기본이 되는 주요 기술들이라든지 여러분들 구축할 때 언어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 기술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앱, 모바일에서 만들 수 있는 앱 기술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어떤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더 잘 나가는 회사에 가고 싶다,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 장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왜 배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에 나가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순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도움되는 장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게 마크업 언어인데요. 아시는 분은 이 마크업 언어라고 하면은 HTML을 떠올릴 수 있어요. HTML. 그런데 이 마크업 언어란 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할게요. 뭐 HTML, SGML, XML, XHTML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마크업 언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업이라는 건 사실 단어의 의미를 알려드리자고 하면 표시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표시,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표시한다. 우리가 만드는 언어에다가 원래 추가적인 표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추가적인 표시 뭐예요? 책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형광색 펜을 치거나 색칠을 하는 거. 이게 마크업이에요. 그래서 마크업이란 뜻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색칠하는 거, 체크하는 거, 그리고 표시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업의 의미를 봤을 때는 본문 내에서 특정한 단어나 문장, 이미지 같은 이런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해서 어떠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물 표시함으로써 이 대상물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니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아니면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크업이라는 게 그런 표시를 가지는 거고, 그런 표시를 하는 언어를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에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겠죠? 아, 이거는 중요한 표시다라고 해서 마크업 언어로 표시하는 그 글들을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체크로 표시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가로에 적혀진 여러분들이 만에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업 언어라고 불리는 것들은 웹을 만드는 언어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마크업이 구성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다 필기를 하신다고 생각하거나 책에다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마크업이 되는 단어, 여러분들이 표시할 단어, 중요하다고 생각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마크업을 하기 위한 형광펜이라든지 빨간 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마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크업이 된다는 의미는 마크업이 된 대상이 어떤 의미로 마크업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거란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책 보면서 밑줄 긋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마크업의 의미예요. 예, 예시를 봅시다. 이게 사실 그 웹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나중에 2, 3학년 되면 배우게 될 거예요. 2학년 지금 배우실 수도 있고. 근데 이 마크업 언어라는 게 이렇게 마크업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들과 마크업 대상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라는 의미를 가진 마크업은 여기다가 써라라는 거예요. 이걸 마크업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을 마크업이라 부르고 이게 마크업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마크업이면서 이 안에 hi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태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 태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태그 사이의 문장들이 바로 h1 태그 사이의 문장들이 바로 마크업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업 언어의 개요라는 문장이 마크업 대상이 되는 거고, 이 대상물에 대해서 h1이라는 마크업을 함으로써 대제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h1이라는 건 대제목을 표시해줘 라는 마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업 언어라는 게 단순한 뭐 HTML, XHTML 이런 특정 언어 하나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크업 구성 요소와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마크업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업 언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업 언어라는 게 엄청 커요. 그래서 막 구성 요소가 있고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마크업 언어라고 불린다. 그 종류는 뭐 XTML 여러 가지가 많다. 라고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마크업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태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태그 사이 문장들이 마크업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크업 언어가 대부분 세 가지 유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가 양식적 마크업 또는 유형적 마크업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시각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웹문서를 꾸미는 용도로 마크업을 쓸 때가 있어요. i나 b나 u 이런 태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태그를 쓴다는 거예요. 웹문서 꾸밀 때는 양식적 마크업으로 통해서 쓰는데, 이 양식적 마크업은 i나 b나 u 이런 걸로 앞에 마크업을 준다는 거죠. 아까는 h1으로 돼 있었죠? h1으로 돼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구조적 마크업이에요. 그래서 문서의 구성 방식을 할 때는 웹문서 전체 이런 부분 모양을 딱 만들 때 웹문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걸 때는 p나 div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미적 마크업도 있어요. 의미적 마크업이라는 거는 데이터 내용 자체, 그래서 웹문서 내용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 타이틀은 뭐다, 코드는 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다 라고 할 때는 이런 태그로 통해서 마크업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업 언어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뭐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웹문서를 꾸밀 수 있는 용도로 쓰는 마크업도 있고, 구조를 만드는 마크업도 있고, 의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크업도 있구나. 그게 마크업 언어의 유형이고, 이 마크업은 구성 요소와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들로 인해서 마크업 언어가 되는구나. 그래서 마크업이라는 것에 더 조금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크업이라는 게 언어와 유형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해볼 거는 조금 더 마크업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게 되는 게 SGML이에요. 영어 이름도 잘 처음에 보시면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마크업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마크업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SGML은 다른 마크업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크업 언어거든요. 그래서 마크업 언어의 마크업 언어예요. 웃기죠? 마크업 언어의 마크업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국제 표준으로도 사실 등록이 돼 있고 방식은 같습니다. 각 요소와 속성에 대한 정규적 정의를 작성하는 방식이 이 언어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마크업 언어를 새로운 마크업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틀을 잡고 마크업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업 언어의 마크업 언어다. 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성될 언어의 각 요소들도 있고 그 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성될 언어가 있잖아요. 마크업 언어의 마크업 언어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마크업 언어가 있는데 그 마크업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요소와 이런 속성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마크업 언어는 그걸 규정하는 게 SGML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메타 언어라고도 하고 언어의 언어라고도 하기 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언어죠. 그리고 이 SGML을 통해서 만들어진 SGML 마크업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SGML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HTML, XHTML, XML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SGML이란 거는 언어 위에 언어로서 다른 언어들을 만드는 걸 구조를 규정하는 언어구나. 그래 SGML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SGML로 만들어진 것들은 HTML, XHTML 그리고 XML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XHTML부터 우리가 알아보면 돼요. 도대체 이게 뭔지. 자, 그래서 HTML이 뭔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예요. 그래서 HTML의 약자인데 이게 SGML을 이용해서 생성된 거죠. SGML을 마크업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마크업 언어인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뭘 위해 만들었냐? SGML은 HTML이라는 마크업 언어들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언어고 HTML은 웹에서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페이지 태그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작성되는 마크업 언어인 거죠.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웹을 만드는 언어인 거예요. 웹 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인터넷에서 열었을 때 보이는 웹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예요. 지금 보는 게 다 만드는 이 HTML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마크업 언어를 통해서 웹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배우는 수업 중에도 이 HTML을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인터넷 페이지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언어들이 앞에 마크업 언어들로 지정만 해주면 이게 제목이 되고 이게 페이지가 되고 이게 그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TML이란 게 90년대부터 사용됐거든요. 90년도부터. 그래서 90년부터 사용돼서 가장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구조라든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문서의 제목, 단락, 글자,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웹 문서, 웹페이지 내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HTML 마크업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 HTML 문서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을 때는 규칙이 HTTP인 거예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규약이라는 거 있죠. 규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TML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앞에 HTTP가 붙는 거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에서 이 프로토콜을 쓴다는 거죠. 이 규약을 쓴다는 거죠.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앞에 HTTP가 붙었나? XML이 붙었나? 나중에 보이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 붙었나에 대해서 이런 언어가 사용됐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만들 때는 마크업 언어가 HTML인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게 되게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그래서 HTML이 한계가 있는 게 한정된 태그예요. 한정된 태그라 하면 마크업 언어가 이렇게 구성된 마크업 언어들이 있죠? 이게 지정되어 있는 태그만 딱 있는 거예요. 제목, 페이지 넘기는 거, 그림, 이미지 이런 건 있는데 내가 새로운 거 넣고 싶으면 그걸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정된 태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정된 태그가 생기니까 이 태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태그에 포함된 내용의 의미 전달까지도
조금 힘들어지고, 이 HTML 자체가 한 페이지 내에 구성 다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계층으로 있는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페이지 내에서 다 낼 수 있는데 뭐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 구조를 너무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HTML 플랫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메모장에다 처음에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장 하나를 꽉 채우면 페이지가 싹 돼요. 그래서 이 계층 구조 표현이 너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까지도 없는 거죠.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이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HTML 문서는 HTTP라는 규약을 통해서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각각의 우리 마크업 언어 하나하나를 다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크업 언어가 아까 페이지 앞에 뭐 제목이면 타이틀 붙었고 페이지면 P 붙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를 다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픽이 증가되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을 받을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도 저하되고 이러한 보안 오류도 있을 거고 많은 오류들이 더 생길 요건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래픽도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HTML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런 한계들로 인해서 지금 사용이 많이 줄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이 HTML 예제를 보시면 HTML을 만들었다, 제목, 그리고 머리 부분, 제목, 머리 부분 끝, 몸통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마크업 언어들이 붙었죠. 그리고 바디 끝, HTML 끝, 이렇게 하면 HTML 예제를 실행해 보시면 페이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XML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인데, 이게 HTML 아까 우리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성하는 이 태그 외에는 HTML은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 태그의 한계점을 풀어보고자 XML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작성하는 웹페이지에 대해서 문서 유형이나 형식을 엄청 자유롭게 정의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XML이 만들어지게 됐고, XML은 사실 SGML, 우리 언어의 언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SGML이.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SGML의 단점, 그리고 HTML이 가지는 태그의 한계점, 이걸 극복하면서 믹싱한 거죠. 그래서 SGML 통해서 다른 언어를 만들 수 있는 SGML의 그 다양한 표현 방법, 그리고 HTML의 사용하기 쉬운 용이성들을 가지고 온 게 XML인 거예요. XML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서 내용에 관련된 태그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태그를 다른 사용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된 태그만 사용할 수 있는 HTML에 비해 XML은 내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정의를 딴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엄청 쉬운 거죠. 그래서 이 XML은 뭐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 XML의 본질은 메타 언어라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 그래서 사실 언어의 언어죠. SGML과 마찬가지로 다른 마크업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표현하고자 하면서 더 발전됐죠. 그래서 XML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 돼버렸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 XML 문서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XML이 지금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걸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XML 문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XML 문서가 구성되기 때문에 다시 마크업 언어 위에 언어 위에 언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 구성 요소가 있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문서 원형 정의죠. 그래서 태그 아까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다 했잖아요. HTML은 태그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나눌 수 있는 그 태그를 내가 만들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 태그, XML에서 사용된 태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XML 문서가 태그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 파일,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문서 원형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태그는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태그다라고 할 수 있는 정의 파일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태그를 만들었으니까 그 새로운 태그를 정의해줘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일 쉿. XML에 없는, 그리고 XML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 스타일 쉿은 웹상, 사실 XML로 표현을 하면 웹상에서 좀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방식을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XLL. 그래서 이거는 뭐 X링크, X포인터라는 두 가지 링크 방식을 향해서 이 문서들 사이에서 이게 서로 링크를 줘가지고 여러분들 문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1대1로도 할 수 있고 1대 다로도 할 수 있고 다대1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프레저라든지 XML 다루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XML 처리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DTD 아까 제일 처음에 원형 정의를 할 수 있는 문서 형태까지도 표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엄청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 XML은 HTML이 가지는 단점을,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HTML 이런 속성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쓰는 거고, XML이 더 사용되니까 사실 어떤 것들이 단점이었기 때문에 XML이 더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그, 이런 것들을 새로 속성하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새로운 태그도 만들 수 있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서 구조도 중복이 된다는 거죠. HTML은 사실 여러 가지로 중첩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XML에서 열어놓으니까 여러 번 중첩하게 하니까 이게 단계 구성도 되고 페이지를 여러 가지 깊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기도 좋다는 거죠. 세 번째가 검색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가 문서 구조 표현, 아까 DTD라고 했죠?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문서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정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양방향, 다방향 링크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HTML의 단점이 XML로 보완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보시면 아까와 완전 다르죠. XML로 표현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P, 타이틀, 헤드, 바디 정해져 있었어요. 그걸 어기면 페이지로 표시가 안 되니까. 근데 XML 같은 경우에는 XML 버전 1.0, 엔코딩 어떻게 했다, 퀴즈, 퀘스천, 앤서, URL 엄청 자유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고요. 아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라 되어 있는지 몰랐지만 여기 XML 보시면 XML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표시되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XHTML이에요. 웹 표준 기술로 각광될 수 있는 기술 정도로 되게 요새 각광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냐? XML의 응용 언어예요. 왜냐? 앞에 보시면 X 붙었잖아요. XHTML이잖아요. HTML도 알고 XML도 아는데 XHTML이네? XML을 응용해서 HTML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해는 되죠? 왜냐?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만들 때 HTML이라는 걸 썼는데 아까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마크업 언어인 거예요. 특히 이 XHTML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모바일 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부터 더 각광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인터넷 페이지를
뭐 구글이란 인터넷 페이지를 보시면 핸드폰으로 볼 때랑 PC랑 볼 때랑 같습니까? 같은 페이지도 있고 다른 페이지도 있죠. 맞죠? 이전까지는 그런 모바일 브라우저를 생각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웹표준을 지원하는 마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XHTML을 통해서 셋톱박스도 지원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정 양식의 XHTML 새로운 양식을 옵션을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고 기술이 많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HTML과 XML 문법적 특성을 다 가진 게 XHTML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HTML과는 아까 HTML은 헤드, 시작, 그리고 헤드, 다시 헤드에서 정류하는 그런 마크업 언어 태그들도 있었는데 이런 태그들이 더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태그 내 모든 속성값은 모두 인용 부호로 표현되고 머시 데이터를 통해서 표현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HTML과의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모든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다 있고 속성값은 인용 부호로 표현하고 스크립트는 C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뭐 여러분들이 C데이터까지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HTML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용돼요. 아까랑 좀 비슷하거든요. HTML이랑. 근데 XHTML은 시작 태그와 여기 보시면 헤드, 바디 이렇게 종료가 되잖아요. 시작, 종료 이 뜻이거든요. 역슬래시로 표현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성되고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 다른 점이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발전된 언어를 쓰기 위해서 제 위에 XHTML 스크립트라는 걸 썼다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HTML5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웹이 진화하니까 이 웹 안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까지 된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뭐 지금은 없어지고 있지만 인터넷 페이지에서 액티브X를 설치하거나 플래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게 한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플러그인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움직이고 페이지 안에서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표현하려고 만들어진 게 HTML5예요. 그래서 예전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네이버는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영상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언어가 HTML5예요. Hypertext Markup Language 5에서.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부가적 설치가 필요해지니까 이걸 필요하게 없게 하려고 아예 마크업 언어에서 이걸 써서 만들면 필요하게 없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이라든지 사운드 이런 게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 게 HTML5고 차세대 표준안으로 엄청 주축받고 있고 특히 뭐 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뭐 HTML5는 사실 이 HTML 마크업을 만들기 위한 5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요소인 HTML, 그 CSS3,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걸 확장시켜서
웹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워커스라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강력한 HTML에서 발전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특히 이 마크업 언어를 쓰는 이유는 동영상, 사운드 이런 것 컨텐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생겼다는 거고요. 예시를 보시면 이전보다 엄청 복잡해졌죠. 그래서 뭐 헤드, 타이틀 이런 것들 아까도 봤지만 스크립트 타입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됐고 펑션 로더 어떤 걸 불렀어요. 기능을 불렀어요. 그 부른 기능이 사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RGB 컬러 부르는데 RGB는 어디서 부르고 이게 HTML5가 이렇게 글로 쓰면 인터넷 페이지 돌리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이미지들을 설치하고 실행해서 플러그인을 넣었지만 HTML5로 만들게 되면 이런 HTML5 마크업 언어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이지 내에서 따로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CSS예요. Cascading Style Sheet에서 이게 HTML이나 XHTML 등 이 마크업 언어라는 웹페이지 내에서 텍스트 그리고 콘텐츠에 나타나는 웹브라우저에 나타내는 표현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기술하는 마크업 언어예요. 그래서 웹페이지 내에서 여러분들 콘텐츠들 있죠? 이미지나 동영상을 이렇게 표현해줘. 저렇게 표현해줘. 쉽게 말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이렇게 확장되면서 표현해줘. 아니면 작아지면서 표현해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언어예요. 그래서 같이 쓰이죠. 그래서 사실 XHTML이라든지 HTML은 웹문서, 구조, 이런 웹문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언어예요. 그런데 CSS는 같이 쓰이는데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요소를 부가적으로 표현할 때는 CS라는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웹문서의 줄 간격을 이렇게 표시해줘. 글자 크기를 이렇게 표시해줘. 아까 HTML 보시면 제목 그냥 적혀졌지 제목 크기를 얼만큼 해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이고요. 태그들의 적절하게 차별점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링크 색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게 이 CSS 마크업 언어인 겁니다. 이 CSS는 예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벨 3, 지금 4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3를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표준화까지 CSS3를 가지고 이게 표준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CS1에서 어떤 뭐 텍스트 이미지를 설정했고 2에서는 이제 미디어 음성을 확장했고 2.1에서는 오류가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기능 그리고 확장 부분까지 추가해서 2.1이 확장됐고 3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질, 폰트 색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듈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모듈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표준화 작업까지 진행하는 게 CSS3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나타내기 웹브라우저에 나타내는 방식을 쓸 수 있는 마크업 언어로 CSS를 쓰고 CSS3는 3까지 지금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아까 HTML 시작해서 XHTML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HTML 헤드, 타이틀, 스타일 타입, 텍스트, 보이죠? CSS라고 해줘. 그래서 바디는 백그라운드는 핑크로 해줘. 핑크 됐죠? 그리고 H1 컬러 레드 톤으로 해서 사이즈는 40픽셀로 폰트는 웨이트, 하이트, 폰트 패밀리 공서체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S 언어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과 핑크색으로 이게 언어가 표현된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마크 언어 개요, 정의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것만 해서 그냥 똑같은 글자체로 나왔단 말인데
이거 CSS를 추가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지금도 수업으로 사용할 만큼 아주 오래된 언어고요.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표준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 현역에서도 쓸 만큼 강력한 언어죠. 이게 이제 네스케프라고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인터넷 들어가는 웹페이지를 구동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 크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시초인 넷스케이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발된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예요. 이건 좀 다른 건 뭐 HTML과 함께 마크업 언어로 많이 사용됐고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고 이런 건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넷스케이프에서 실행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하면서 엄청 발전했고 이게 표준으로 사용될 만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 그리고 명령어 기반 언어로 해서 구조적으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뭐 구조적으로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객체, 이걸 읽는 사람 지향하는 언어구나.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 반응하는 동적 웹페이지라든지 다양한 사용자들을 생각해서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특징을 가진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하게 되면 웹페이지 열 때, 이동할 때 아예 미리 이벤트를 띄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적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적 언어.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웹페이지 열 때 이 이벤트를 실행해줘 사이에 여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용자 브라우저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도 파악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사용했고 그리고 새로운 창을 생성해서 정보 전달도 가능하고 사용자들이 방문했던 페이지에 대한 히스토리, 역사까지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죠. 아까는 그냥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적 언어 그리고 클라이언트적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언어들도 달라요. 아까 HTML로 시작했지만 같이 쓴다고 했죠. 자바스크립트는 헤드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근데 스크립트 랭귀지에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해줘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건 자바스크립트 중간에 들어갔다는 그냥 예제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언어들을 마크업 언어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웹을 만들 때 도대체 어떤 언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됐고 예전에는 이런 이런 기초적인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 발전해서 이런 기능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까지 알려드렸어요. 뭐 CSS는 이미지 쪽에 표현하거나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쪽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언어들이거나 그냥 XHTML은 조금 더 뭐 XML과 HTML 합성인데 조금 더 발전해서 뭘 더 표현할 수 있다거나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이건 되게 유명한 직종이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지금 IT 직종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개발자들 있죠? 이 개발자들이 이런 언어들,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쉽게 말해서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보는 디지털적 이미지밖에 없지만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내에서 구동하는 그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긴 코딩들, 마크업 언어로 쓰여진 긴 코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마크업 언어들. 이 마크업 언어들은 계속 발전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부터 배워야 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뭐 유행하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예전 언어들이 필요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까지나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흥미를 가지시는 분이거나 흥미가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이런 예제들은 메모장에 만드셔서 HTML로 저장하셔서 더블 클릭해서 웹페이지에서 열어보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럼 이해가 좀 빠르니까요. 자,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